네. 아까 수나라 이야기했고요. 이제 당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나라는 618년부터 907년까지 있었던 수나라의 뒤를 이은 중국의 왕조로서 이 시대 같으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삼국시대 말기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 요 시기가 요 당나라에 걸립니다. 자, 그래서 당나라의 발전과 쇠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를 건국한 사람은요, 이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연이 건국했고요. 이 사람은 굳이 따지자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그 수나라 두 번째 황제였던 양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참 고글에 쳐들어오려고 많이 애를 썼던 그 사람이 수나라 양제거든요. 요 양제의 사촌이에요, 사촌. 네, 수양제의 사촌이었던 사람이 이연이고요. 요때 수도는 역시 장안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안을 수도로 삼은 나라들이 많거든요. 뭐 진나라, 전한부터 해가지고 뭐 수나라, 당나라까지 보통 장안을 수도로 많이 삼는데 그 절정이자 마무리를 했던 왕조가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막 되게 유명하다, 되게 아주 유명한 사건이다 라고 하면 이런 말을 씁니다. 장안의 화제다 하는 그 장안이 요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에서 나온 말입니다. 엄청나게 번화한 도시였죠, 장안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안이라고 하는데, 자, 당나라의 발전과 쇠퇴입니다. 그러면 황제 이름을 조금씩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와는 조금 친하지요, 그죠? 627년부터 649년까지 황제에 있었던 사람인데, 당태종이 우리한테 친숙한 이유는 그 고구려와 당나라가 박터지게 싸웠던 그 안시성 싸움, 그때 황제가 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가지고 나당 동맹을 맺을 때도 당태종이었어요. 알겠죠? 중국 역사에 있어서 되게 큰 업적을 남긴 소위 말하는 네임드 황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를 갖다가 이때 연호를 따서 정관의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그 당고조였던 이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간성은 별로 안 좋아요. 자기 뭐 동생의 부인을 뭐 후궁으로 삼고, 뭐 조카들 뭐 10살 정도 되는 조카들을 막 싸그리 다 죽이고, 형의 식구들을 호적에서 완전 드러내는, 그걸 갖다가 이제 중국 역사에서 뭐 현무문의 변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뭐 북쪽에 있는 문이었냐 보죠? 현무라는 문 이름이 현무니까 북쪽, 그죠? 자, 요거를 통해 가지고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때 정치를 갖다가 그 책으로 엮은 게 있어요. 정완정요라고. 그 태종이 당나라의 그 신하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갖다가 책으로 엮은 건데, 아시아권에서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동아시아권에서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뭐 황제의 어떤 뭐 자세랄까, 황제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랄까, 대화 방법이랄까, 이런 거를 갖다 싹 정리한 요 책이 정관정요입니다. 그래서 뭐 당나라 동아시아 쪽의 황제나 왕이나 이런 친구들 가운데 심지어 일본에 있는 쇼군들도 즐겨 읽었던 책이 이 정관정요라는 책이에요. 예전에 그 조선의 그 세종대왕이 충녕대군 시절,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세자고 뭐고 아무것도 아닐 때, 그때 이제 정관정요를 읽었다가 정관정요를 읽었다가 아버지 조선의 태종한테 혼났던 책이 이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왕이 될 사람이 세자가 읽으면 말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자 이외에는 뭐 정치에 신경 꺼라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디 그냥 일반 왕자가 뭐 이런 책을 읽는다는 건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세종대왕이 뭔가 왕자 시절 때 이런 욕심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게 하여튼 정관종료, 정관의 치입니다. 네, 정관종료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때 뭐 고구려도 쳐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이때 돌궐 지방을 동쪽에 있는 돌궐이라고, 이때 당시에 당나라를 괴롭히는 게 이제 돌궐이라는 나라야. 돌궐. 유목민족이죠. 돌궐. 이때는 이제 흉노 이런 아들은 없고, 흉노는 이제 진나라, 한나라 이때 많이 애매했고, 이제 돌궐, 당나라 같은 디귿자, 그죠? 돌궐이 애를 먹여가지고 나중에 이걸 갖다가 동돌궐을 복속을 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항복을 시켰다는 얘기죠. 항복을 시키고, 이때 당시에 태종이 받는 칭호가 있어요. 천가한이라고. 이거는 나중에 동아시아사 할 때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황제가 유목 군주를 겸했다라는 의미로서 좀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고 요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고종, 요 아들이 고종입니다. 고종 때가 되면요, 고종은 이제 649년부터 683년까지 황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요때 이제 영토 확장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치자면 이제 고구려가 멸망되는 시기,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요 시기고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등등 해가지고 영토가 어디까지, 뭐 돌궐도 뭐 많이 좀 영토를 많이 빼앗고 해가지고 영토가 파미르고원이라고 그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갈 때 있는 높은 산맥이죠. 뭐 해발고도 한 7,000m짜리 산이 쫙 연결되어 있는, 뭐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제 연결되는 고개가 파미르고원이라고 있거든요. 그 파미르고원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이건 나중에 뭐 책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기미정책이라는 거를 실시했다. 기미라는 건요, 짐승에 매다는 고삐라는 거거든요. 고삐 이렇게 그 짐승 뭐 말 있는데 보면 말 탈 때 이렇게 보면 얼굴에 이래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고삐. 그 고삐라는 의미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간접 통치를 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간접 통치를 실시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고종 이후에 조금 좀 혼란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공처가거든요. 네, 와이프를 뭐 좋아하다 못해 되게 와이프한테 휘둘릴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역사 공부하다 의아해요. 막 되게 이 사람이 되게 유하고 부드럽고 결단력 없고 이런데 영토 확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부인이 누구냐면은 이제 측천무라고, 중국 당나라의 좀 뭔가 흑역사죠. 이 친구가 나중에 뭐예요? 여황제 자리에 올라요. 네, 여황제 자리에 올라요. 네, 그러니까 아들 막 꼭두각시 세웠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이 동안에 어떤 체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때 이제 요 시기를 거치면서 당나라의 율령 체제가 정비가 됩니다.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죠. 수나라에서 연결되는 그 율령 체제가 정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중앙 정치 체제로 삼성육부, 우리 그 한국사 하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으로 이어지는 요 삼성육부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는 나중에 동아시아 쪽에서 모방을 많이 하는 체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그만큼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그래가 조용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좀 상세하게 나옵니다. 조용조 같은 경우에는 쌀 20리터 내고, 조는 쌀 20리터고, 용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는 20일 노동, 지방에서는 40일 노동. 이런 식으로 날짜를 법적으로 정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특산물로는, 미안합니다. 자꾸 전화가 오네요. 이상엽쌤이에요. 받아도 되죠? 미안합니다. 네, 상엽쌤. 네네네. 1학년 4반으로 오세요. 네. 네. 미안합니다.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 통닭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쌤들이 좀 모이기로 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는 이제 특산물이거든요. 네, 비단입니다. 비단 6m 정도. 이 정도를 납부를 했다고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죠? 조세 쌀 20리터. 쌀이 20리터 같으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쌀이 한 160kg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용이라는 건 일하는 거 중앙 20일, 지방 40일. 조 뒤에 특산물은 비담 6m. 이거를 면으로 납부하게 되면은 110g인가 그렇대요. 디테일하죠. 이런 식으로 체제가 정비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당나라 초반부 이야기고요. 요때까지만 해도 잘 돼요. 잘 되는데 문제는 사고가 터지게 되죠. 안사의 난입니다. 안사의 난이라고 당나라 역사를 확 뒤집어 넣는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755년부터 763년까지고요. 이때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현종이에요. 현종이 이제 축천무 그다음에 고시대 여황제가 자리 잡았던 시대가 좀 있거든요. 무주시대라고. 그 시대를 몰아내고 황제가 돼가지고 처음엔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정치를 아까 태종이 정관의 치라고 했다면 요때 연호가 개원이래가지고 개원의 치, 전화 왜 이래 오노? 개원의 치라고 합니다. 여보세요? 지금 출발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가 있을게요. 네. 자, 그래서 요 개원의 치부터는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킨이 출발했다고 해서요. 미안합니다.